잠깐만요. 저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싶어요. 왜 제 차례만 건너뛰시는 겁니까? 민지의 목소리가 화랑 한가운데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번쩍 든 손에 지갑을 꼭 쥔 채 숨을 고르며 무대 위처럼 설치된 판매 부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 방문객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눈길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 지금 다른 분들 먼저 응대 중이잖아요. 부스 직원인 강 사장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 손님이 또 불만을 제기하네? 라는 투로 빤히 민지를 훑어보았다. 민지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이미 오래 기다렸고 똑같은 그림을 보며 줄을 섰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차례는 계속 미뤄지는 기분이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불과 몇 분 전 와서 작품을 골랐는데도 손쉽게 결제를 마치고 환한 얼굴로 떠나갔다. 죄송한데 제가 여기에 먼저 있었고 가격도 미리 물어봤어요. 계속 순서를 미루는 이유가 뭔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 뭔가 이상했다. 좌우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민지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때 강 사장이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며 소리치듯 말했다. 손님 소란 피우지 마시고 저희도 장사하는데 규칙이 있다고요. 다른 분들은 관광 상품으로 예약까지 다 해두셨는데 손님은 뭐가 준비됐나요? 저도 그냥 제 값을 지불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건지. 민지의 호소는 공중에 맴돌 뿐이었다. 주변 공기는 텁텁하게 식어갔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휴대폰이 카메라 앱을 켜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이거 다들 보셨죠? 이분이 저를 계속 차별하는 것 같아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무심코 지나치던 몇몇 사람이 걸음을 멈췄다. 확실히 뭔가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지? 저 부스만 유독 까다롭게 구네. 그러게 말이야. 방금 본 관광객들은 별 문제 없이 바로 결제했는데 분위기가 서서히 흉흉해지려는 순간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낯익은 얼굴,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TV에서 봤을 만한 존재감. 가벼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 손흥민이었다. 아, 손님, 혹시 팬인가요? 사인이라도 원하시면. 강 사장이 갑자기 말투를 바꿨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탐욕이 묻어났다. 자, 유명인도 왔으니 여기선 VIP 대우가 필요하겠네요. 작품 가격도 조금 정성껏 책정해야 할 것 같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아니요, 그냥 혹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누가 봐도 조금 불공평해 보이는데.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 손흥민 선수. 정말 손흥민 맞으시죠? 여기선 대체 무슨. 그의 등장은 주변을 다시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강 사장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다. 손님이시면 어차피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우리나라 시세랑은 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 요즘 물가도 오르고 여기 그림도 다 해외로 많이 나가니까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매서워졌다. 민지가 가늘게 숨을 들이쉬며 손흥민을 한번 바라봤다. 무엇인가 부당하다는 감각이 분명해졌으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듯했다. 여기 그림, 가격이 얼마죠? 손흥민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 말은 공간을 얼어붙게 했다. 강 사장은 키득거리듯 웃더니 그야 물론 외국인 기준으로 라고 대답했다. 아니,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제 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죠. 손흥민이 민지 쪽을 가리키며 차분히 말했다. 순간 강 사장의 표정이 굳었다.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원래 외국인 요금으로 봤습. 여기 시장에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규칙을 들이대는 강 사장에게 주위 관람객들도 모두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더 보셔야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부당해 보여요. 그러게. 누가 관광객이든 아니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이때 손흥민이 조용히 웃으며 거듭 입을 열었다. 저야 뭐 가격이 문제라면 충분히 낼 수 있습.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가격을 나눠받는 이유가 정말 정당한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새 민지는 손흥민의 옆에 서서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신 혼자였다면 강 사장에게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누군가가 나서주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자, 다들 보고 있으니 깔끔하게 해봅시다. 손흥민 손님, 그리고 이 아가씨. 자, 두 분 다 작품을 사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가게 기준 가격으로 외국인 요금과 내국인 요금을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강 사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카드 단말기와 계산서를 꺼냈다. 그 전에 말이죠. 손흥민이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다른 부수들도 이렇게 가격을 따로 매기나요? 어디 공식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변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정말 이 시장 전체가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강 사장 혼자만 그런 규칙을 내세우는 건지 분간이 안 갔다. 예, 뭐 여기는 관광지 겸 예술 장터라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판매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공문이라도 있나요? 혹시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의 요청에 강 사장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글쎄요, 당장은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들 이 규칙에 동의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가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말에 누군가 작게 코웃음을 쳤다. 진짜 그런가? 나도 여기 종종 오는데 이런 식으로 투어리스트 프라이스를 받는 건 처음 보는데. 또 다른 방문객도 거들었다. 지난달에도 왔는데 그때는 그냥 정찰제로 팔던데요? 강 사장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질 때마다 당황스러운 듯 두리번거렸다. 에이, 그건 가게마다 다를 테고요. 우리 가게는 원래 이렇게 운영합니다. 시, 그럼 그 차액은 얼마나 되나요? 손흥민이 물었을 때 강 사장은 흘끗 민지를 쳐다봤다. 내국인은 이 그림 한 점에 10만 원이고 외국인 요금은 15만 원 정도죠. 그런데 방금 전 그 외국인 분들은 20만 원에 결제하셨던 걸로 보였는데요. 민지가 조심스레 지적하자 강 사장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분들이 더 큰 그림을 선택하신 거고 부가세나 여러 수수료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자 민지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시군요.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으며 그럼 저도 그 외국인 요금으로 결제하겠습. 그리고 이분도요. 하고는 민지를 돌아봤다. 저 그림 사시러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저 그림 작가가 언젠가 전시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할인된 가격이라길래 그런데 왠지 제가 보던 금액과 다르게 계산될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그 그림은 몇만 원이던가요? 원래 온라인 판매가로 8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1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그럼 강 사장님, 우리 둘이 동시에 결제할 테니 한번 제대로 된 영수증을 끊어주실 수 있을까요? 강 사장은 땀을 삐질 흘리는 것 같았다. 주변에선 누군가가 촬영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금방 SNS나 인터넷에 퍼질 게 뻔했다. 그가 대충 영수증을 작성하려고 하자 손흥민이 낮은 음성으로 부탁했다. 가능하다면 자세한 내역을 기록해 주시죠. 외국인 요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얼마큼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민지 역시 얼떨결에 한마디 거들었다. 네,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저도 외국인 요금과 내국인 요금 둘 다 받을 수 있다면 왜 두 가격이 다른지 근거를 보고 싶거든요. 강 사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굳이 다 알고 싶어 하시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고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정리를 시작했다.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우와, 저거 영상 찍어서 올리면 폭발적 반응 오겠는데. 아니, 손흥민이 그냥 평범하게 시장 구경하러 온 줄 알았더니 이런 상황에 끼어들 줄이야. 근데 저 판매자 태도가 좀 이상하긴 했어. 처음부터. 어수선한 중에도 민지는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그림을 한번 다시 확인했다.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작가의 독특한 붓터치와 색감이 매력적이었다.
저 작품은 정말 온라인으로도 많이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좋네요. 그러게요. 이 시장이 해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국내에서도 아트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다고 들었는데 손흥민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강 사장의 서류를 흘끗 보는 눈빛은 예리했다. 저기 계산 다 됐습니다. 마침내 강 사장이 결제 내역을 건네줬다. 여기 보시면 작품 가격 10만 원에 외국인 추가 요금 5만 원 해서 총 15만 원이 기본 정책이에요. 그럼 그 5만 원은 어떤 항목인가요? 손흥민이 곧바로 물었다. 해외발 카드 수수료, 통역 서비스 비용, 그리고 추가 세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통역 서비스는 따로 진행되나요? 여기는 한국이어서 그냥 제가 한국어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 사장은 대답을 더듬거렸다. 그건 혹시라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외발 카드 수수료가 꽤 되잖아요. 제가 쓰는 카드는 국내 은행 카드인데요. 손흥민은 웃으면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반문했다. 사람들은 점점 이 대화에 빠져들었다. 어떤 이는 저 가게가 한두 번 저런 게 아닐 거야 하고 투덜댔고 또 다른 이는 다른 부스는 다 정찰제 같은데 여긴 왜 이럴까? 라며 의혹을 더했다. 결국 강 사장은 말문이 막힌 듯 테이블을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에이,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시네. 그래도 어차피 손님이 사시겠다고 하면 저는 판매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저도 사겠습니다. 손흥민이 차분하게 카드 결제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분 가격은요? 하며 민지를 가리켰다. 아, 그건 내국인 요금으로 드리죠. 10만 원이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계속 순서를 미루고 똑같이 관광객 취급하신 거 아니었어요. 민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그거야. 제가 착각했습. 그냥 외국분처럼 보였나 봐요. 그럼 만약 제가 굳이 외국인 가격이라도 내고 싶다고 하면 저도 15만 원 내야 하나요? 강 사장은 민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니 딱 봐도 한국 분이신데 하며 말끝을 흐렸다. 주변 관람객들 사이에서 푸웃하고 웃음이 터졌다. 이게 명백히 위선이라는 느낌이 짙었다. 그 순간 손흥민이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조습 그럼 저는 외국인 요금 15만 원을 지불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혹시 시장 운영진이나 협회 같은 곳에 문의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가격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명해 줄 담당자가 계시면 좋겠어요. 손님, 굳이 왜 그런 걸? 어차피 손님은 돈을 낼 거고 저는 물건을 팔면 되는 건데요. 안 그렇습. 저는 이 시장이 정말 멋진 문화 공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이중으로 책정하는 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강 사장은 얼버무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알겠습. 제가 시장 조합에 연락처를 드릴 테니 거기 알아보세요. 결국 손흥민은 15만 원을 결제했고 민지는 10만 원으로 그림을 샀다. 결제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시선과 휴대폰 카메라는 여전히 그들을 주시했다. 손흥민이 영수증을 확인하고는 작게 미소 지었다. 잘 봤습.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주위 사람들에게도 들리도록 천천히 말했다. 이렇게 서로 가격을 다르게 부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차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구매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작게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맞아요. 제가 외국인이라면 통역 비용이나 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설명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뒤에서 임의로 금액을 부풀려 받거나 더군다나 한국인에게까지 관광객 취급을 해서 값을 부르는 건 불투명하잖아요. 강 사장은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였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받으시는 이유가 정말 운영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관행처럼 굳어진 건지 솔직히 알고 싶어요. 저도 국내에선 합리적으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길 바라는 사람 중 하나라서요. 아니 우리도 사정이 있죠. 요즘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확 줄었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려면 강 사장의 대답은 반은 핑계처럼 들렸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몰래 가격을 올려받으면 결국 나중에 이미지도 나빠지고 더 큰 손해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관광객들은 한번 속으면 다음부터 안 올 텐데요. 손흥민의 말에 강 사장은 들을수록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때 구경하던 어떤 여성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혹시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물론이죠. 하고 친절히 사인을 해줬다. 그 잠깐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이 시장이 관광객 차별한다는 이야기와 손흥민이 결제를 일부러 비싼 가격으로 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지가 그 광경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흥민 선수님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가끔요. 저는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작품 보는 걸 좋아합니. 이곳이 매력적인 시장이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런 한국 예술의 다양성을 많이 못 봤으니까요. 저도 이 시장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그림 하나 장만하려 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민지는 괜히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시장 경비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상황을 살폈다. 여기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몇몇 방문객이 저 부스가 손님들한테 이중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라고 일제히 말하자 경비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글쎄, 그런 부분은 조합 측하고 이야기하셔야 할 겁니. 전 단지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만 하니까요. 그렇지만 경비원도 뭔가 자초지종을 들어보곤 놀라는 눈치였다. 혹시 시장 운영 조합이 어디 있나요? 제가 직접 가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경비원에게 물었다. 저쪽 골목 안쪽 사무실에 있습. 그런데 일단 오늘은 주말이라서 실무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쯤 되자 강 사장은 한층 초조해졌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냥 물건을 사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물건을 산 건 맞지만 절차가 너무 불투명했죠. 그리고 이분도 불쾌한 대우를 받으셨고요. 손흥민이 민지를 가리켰을 때 민지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동의했다. 그 사이 주위를 맴돌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맞아, 나도 여태껏 그림 살 때 여기서 수수료를 그런 식으로 붙인다는 얘긴 들어본 적 없어. 외국인 가격이라는 게 호텔이나 관광 상품처럼 투명하게 공지된 게 아니라 그냥 부당하게 올려받는 거 아니야? 그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점포 주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다. 뭔 일입니까? 요즘 장사 어렵긴 한데 이중 가격은 좀 심하잖아. 우리 이미지 다 망가뜨리려고 그러나? 난처해진 강 사장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려 하는 순간 경비원의 무정의가 울렸다. 사무실 확인해보니 조합장님이 시장에 나오셨다고 합니. 혹시 만나보시겠어요? 손흥민이 네, 꼭 뵙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경비원은 무언가 고민하다가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라며 앞장섰다. 민지도 그 뒤를 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몇몇은 호기심에 함께 움직였다. 강 사장은 가게를 잠시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서 주저하다가 결국 쫓아갔다. 뭔가 심각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아예 막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을 터였다. 아휴, 내가 괜히. 네, 그냥 조용히 팔걸.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길 위에 퍼졌다. 그러자 어떤 남자 방문객이 작게 비웃으며 이미 손님이 들고 일어난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죠. 라고 답했다. 그렇게 작게 분열된 무리가 경비원을 따라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저, 혹시 손흥민님 맞으시죠?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동네 언론사 소속인데. 손흥민은 약간 난처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죄송합니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서요. 일단 안으로 들어간 뒤에 말씀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합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일행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혹시 손. 그는 당장 손흥민을 알아보고 눈을 번뜩였다.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뒤엉킨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급하게 찾아와서 죄송합니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민지도 조심스레 머리 숙여 인사했다. 예, 예. 이쪽에 앉으시죠. 뭐가 문제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조합장은 서둘러 의자를 권했다. 사무실은 제법 정돈되어 있었고 벽 한편에는 시장 지도와 각종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제가 오늘 이 시장에서 그림을 구매했는데
부스 쪽에서 외국인 가격과 내국인 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더군요. 그것도 투명하게 공지된 게 아니라 뭔가 임의로 설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조합장의 시선이 강 사장에게 옮겨갔다. 강 사장, 또야.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시장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강 사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작게 항변했다. 아니, 요즘 손님이 너무 줄어서. 좀 부득이하게. 부득이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시장 전체가 위험해짐니 손님들이 한번 속았다고 느끼면 다시는 안 온다고요. 조합장의 목소리엔 이미 질책이 묻어나 있었다. 그러자 민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도 오늘 그런 식으로 당할 뻔했어요. 내국인인데도 처음엔 외국인 요금을 적용하려고 했는지 계속 순서를 미루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적어도 저한테는 할인된 가격으로 주신다고 말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셨고 조합장이 곤혹스러운 듯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참 난감하군요. 아마 기사를 타고 퍼지거나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일인데.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조합장님, 저도 이 시장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해외 인터뷰에서 종종 여기 자랑도 했고요. 다만 이 가격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은 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네, 말씀이 맞아요. 사실 이 문제로 몇 번 경고를 드렸어요. 이미 다른 가게들은 정찰제든 적어도 가격표 공지를 하든 투명하게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조합장은 강 사장을 곁눈질하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강 사장은 불편한 듯 턱을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다. 제가 잘못한 건 알겠습. 그런데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어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하면 반복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손흥민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사실 오늘 기분 좋게 그림 한 점 사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도 좋지 않을까요? 민지도 작게 끄덕이며 거들었다. 네, 저처럼 일상적으로 예술품을 소비하려는 국내 고객에게도요. 이곳이 정직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합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습해야 할지. 주변에서 지켜보던 방문객들이 한 명, 두 명 사무실 문 앞에 모여 구경하고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점점 커졌다. 우리도 말 좀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이중 가격 정책이 너무 싫습니다. 맞아요. 어떤 기준이나 명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몰래 적용하는 건 사기죠. 조합장에게도 점차 압박이 가해졌다. 그는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민원과 실시간 항의를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받은 적은 별로 없는 듯했다.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안했다. 조합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정말로 해외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다면 그게 왜 필요한지부터 투명하게 공지해야 해요. 통역 지원이나 국제 배송 등을 제공한다면 그 비용은 사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 바로는 그런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투어리스트 프라이스물을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장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네, 듣기만 해도 난처하네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는 극히 일부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카드 결제할 때 수수료가 붙을 수는 있지만 그건 카드사마다 다른 부분이고 국내 카드 쓰는 외국 국적자도 있을 텐데요. 결국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민지도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맞아요. 따라서 외국인이면 무조건 5만 원 추각 같은 식은 부당하죠. 손흥민이 결론을 내듯 말했다. 가장 좋은 건 공식 가격표를 두고 필요한 부가 서비스가 있다면 그때 개별로 청구하는 방식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책이 정착된다면 사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불투명하게 갑자기 추가 요금을 들이밀다가 손님도 잃고 시장 명성도 잃는 일은 없어야죠. 조합장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자 강 사장이 작게 기침을 했다.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혼자만 이중 가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몇몇 가게들도 하는 걸로 아는데.
조합장은 곧바로 강 사장을 째려봤다. 이미 여러 번 단속하고 공문도 내려보냈습. 특히 관광객 바가지 요금이 온라인에 한번 터지면 대대적으로 망신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강 사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딱히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살짝 미소 지었다. 여기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고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이 찾을 겁니다. 민지도 작게 말을 보탰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좋은 쪽으로 바뀌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예술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자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방문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합류했다. 저도 그렇습. 전시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합리적이면 주말마다 와서 작품 구경하고 싶어요. 조합장은 뭔가 다짐한 듯 결의를 내비쳤다. 좋습. 그러면 이번 기회를 삼아 시장 차원에서 가격 책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강화하겠습. 그리고 외국인 추가 요금이 정 필요하다면 구체적 근거와 서비스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게요. 위반 시에는 강력히 조치하고요. 이야기를 듣던 방문객들 사이에서 환호 섞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잘한다. 이 시장이 새로워지겠는걸? 강 사장은 약간 격앙된 듯한 얼굴로 여전히 위축돼 있었지만 입을 떼었다. 그럼 저도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 특히 오늘 피해를 보신 민지 씨 그리고 손흥민 님께 죄송합니. 사실 제가 외국인 가격으로 많이 남겨 먹으려 했던 건 맛습 장사가 힘들다 보니. 민지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 사장님도 사정은 알지만 제 차례를 계속 뒤로 미뤘던 건 정말 불쾌했어요. 그 부분도 사과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시장 사무실 안 공기는 잠시 숙연해졌다. 그리고 곧 조합장이 반갑게 손흥민과 민지에게 한 번 더 인사를 건넸다. 두 분, 그리고 여기 계신 손님들. 이번 일로 저희가 더 나아질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 손흥민 님은 늘 해외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시는 분이니 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과분한 말씀이십니. 그냥 축구 선수일 뿐이고 오늘도 그림 구경하러 왔던 건데요. 그때 문 밖에서 촬영하던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조합장님. 그리고 손흥민님, 오늘 이 일에 관해 혹시 짧게라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조합장은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우리의 개선 의지도 밝혀야겠죠. 그렇게 즉석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기자는 손흥민에게 어떻게 이 문제에 관여하시게 되었냐라는 질문부터 시장 측의 입장, 그리고 민지의 심경까지 간략히 취재했다. 민지는 처음엔 그냥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분명 전 한국 사람이니까 정상가를 내야 하는데도 왜 저를 홀대한 건지 이해가 안 됐습. 그런데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제 말을 들어주고 시장 측에도 의견을 내주셔서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졌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덤덤하게 답했다. 사실 큰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소비자로서 정당한 가격을 알고 싶었을 뿐이죠. 다만 이 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오래도록 사랑받길 바랄 뿐입니다. 조합장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시장 전반에 적용해서 재방문율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강 사장은 옆에서 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였다. 그 광경을 본 주변 방문객들은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역시 손흥민 멋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마음 편히 장 보러 다닐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어떤 이는 이 장면을 SNS에 라이브로 올렸는데 댓글이 장난 아니다. 라며 들뜬 목소리로 전하기도 했다. 잠시 뒤 공식적인 사과와 해결책에 대한 간략한 발표까지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다. 사무실 안에는 조합장, 강 사장, 민지, 그리고 손흥민만 남았다. 조용해지자 강 사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 죄송합니 사실. 외국인들에게 높게 받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래 보면 결국 다 시장이 망가지는 길이었네요. 손흥민은 가벼운 웃음으로 답했다. 네,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저야 한 번만 겪고 말 일이지만 이 시장을 사랑하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 올 테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지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한마디 보탰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전 여기 단골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할 겁니다. 강 사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 그리고 손님. 아니, 손흥민 님께서 그림값을 너무 비싸게 내셨으니 혹시 차액을 돌려드리면 안 될까요? 손흥민은 한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미 결제가 됐고 오늘은 관광객 가격을 체험하는 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대신 그 돈이 혹시나 이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면 더 보람찰 것 같고요. 강 사장은 난감해하면서도 무언가 다짐한 듯 보였다. 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이라도 조합과 협의해서 공정가격 운영을 홍보하는 기금으로 내게 습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조합장이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맞장구 쳤다. 우리도 시장 발전 기금이 필요했는데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자 밖에서 기다리던 몇몇 방문객들이 다가와 잘 해결된 건가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뀌나요? 라고 궁금해했다. 조합장은 곧장 정식 공지로 투명 가격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고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졌다. 손흥민은 사무실을 나오며 민지에게 물었다. 이제 그림은 받으셨나요? 민지는 영수증을 흔들며 네, 일단 사긴 했어요. 사실 오늘 사건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원하는 작품을 손에 넣었으니 다행이죠. 축하드려요. 저도 덕분에 좋은 구매 경험을 할 수 있었네요. 물론 조금 비쌌지만. 둘은 동시에 피식 웃었다. 그때 또 다른 사람 몇 명이 몰려들었다. 손흥민님, 혹시 사진만 한 장. 사인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흔쾌히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따뜻함이 번지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사건을 통해 한 발짝 더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경험이라 여겼다. 그렇게 잠시 주변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고 한동안 시끌벅적했던 분위기도 서서히 정리되었다. 민지는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다가가 작게 물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었으면 저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나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저도 그냥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죠. 손흥민의 태도는 변함없이 차분했다. 혹시 다음에 또 한국에 오셔서 시장 들르시면 그때는 더 좋은 경험 하시길 바랄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멀리서 강 사장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민지 씨, 그리고 손흥민님, 둘이 동시에 돌아보자 강 사장은 잠깐 머뭇거리다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고 고맙습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에 민지도 미소로 화답했다. 앞으로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랄게요. 저도 종종 들를 테니까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응원하겠습 파이팅입니다. 그 인사를 끝으로 강 사장은 다시 가게로 돌아갔고 시장의 여러 판매자들도 근처에 모여서 아까부터 나눈 대화를 들었던지 우리도 가격표를 제대로 붙여야겠네라든지 누가 나서기 전엔 몰랐는데 이젠 다들 조심해야겠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민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좀 안심이네요. 오늘 상황 덕분에 시장도 변할 것 같아요.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나아질 겁니. 일단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잠시 둘은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다른 가게들을 구경했다. 이제 대부분 가게는 외국인 추가 요금 같은 걸 유심히 안내문에 명시하기 시작했거나 혹은 아예 삭제한다고 써붙이는 곳도 있었다. 평등 가격, 웰컴 하는 팻말을 급히 제작해 걸어놓는 가게도 있었다. 우와, 생각보다 빠르네요. 민지가 놀란 듯 말하자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바로바로 바뀌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래야 사람들이 믿고 즐길 수 있겠죠.
그 후로도 몇몇 손님들이 다가와 감사해요 덕분에 여기 자주 오고 싶어졌어요 라고 인사했고 어떤 이는 아까 인터뷰 장면 찍었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손흥민은 네, 편하신 대로 하세. 다만 너무 과장되게 쓰진 말아주세요. 라며 웃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작은 소란들을 지나쳐 어느덧 민지도 귀가할 시간이라며 저 여기서 버스 타고 가야 해요.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살짝 손을 흔들며 안전히 들어가세 그림 잘 감상하시고요. 했다. 네, 선수님도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민지가 돌아선 뒤 잠시 뒤돌아보자. 손흥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전히 사인을 해주며 웃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까지 상세히 문제를 제기해주고 시장을 위해 조언까지 해주다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마치 TV 속 한 장면을 직접 체험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오늘 산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그림 집에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도록 잘 걸어둬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도착했고 민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북적이는 시장 입구가 점차 멀어지면서 다음엔 더 활기차고 공정한 시장이 되어 있겠지 하는 작은 기대감이 생겼다. 여전히 마음 한편엔 오늘의 당혹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희망과 확신도 느껴졌다. 결국 사건이 일단락된 후 시장 운영조합은 빠르게 공식 발표를 냈다. 앞으로 모든 가게는 가격표를 투명하게 공지하고 외국인 추가 요금이 필요하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엔 이 소식이 퍼졌고 손흥민이 아트마켓에서 공정 가격을 몸소 실천했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나도 다음 주말에 가봐야지. 이젠 마음 편히 구경할 수 있을 듯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며칠 후 강 사장은 자발적으로 가게를 재단장하며 입구에 큰 안내문을 걸었다. 내 외국인 동일 가격. 단 국제 배송이나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그걸 본 다른 가게들도 자연스레 따라 하기 시작했다. 시장 전체에 재정비에 바람이 불었고 조합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이제 우리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민지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조합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민지님. 지난번 일 이후로 이렇게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덕분에 좋은 변화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 언제든 시장에 또 놀러 오세. 그리고 손흥민 님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민지는 웃음을 지었다.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긴 하지만 언젠가 또 우연히 마주치거나 아니면 SNS로라도 전할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서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자그마한 캔버스에 색색의 물감이 어울려져 생동감 있게 춤추는 듯했다. 그 색감이 꼭 오늘의 시장처럼 새로운 활기를 찾아갈 것만 같았다. 그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떠올리자. 불공평했던 순간도, 그것을 바꿔낸 용기도. 민지는 그렇게 다짐했고 그 마음 한편에는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예술 시장을 기대하는 희망이 자리 잡았다. 며칠 뒤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간단히 그날의 경험을 전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장 보러 갔다가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멋진 문화와 예술이 가득하니까 국내외 누구나 공정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축구를 하지만 문화예술도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 경계는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뉴스 보도를 통해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월드클래스 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늘 그렇듯 과한 칭찬이라 쑥스럽다고 손사래를 쳤다. 한편 시장에서는 손흥민 효과가 이어져 더 많은 이들이 찾게 되었다. 새로 단장된 부스들은 더 친절해졌고 가격 책정에 대해 어느 가게든 명확한 안내를 내세웠다.
관광객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그림을 살 수 있다며 SNS에 호평을 남겼다. 그렇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뒤늦게 손흥민의 그림값 15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댓글로 돈 많아서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고 시기하는 말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돈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며 옹호했다. 민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다. 분명 누군가는 아직도 그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장은 변했고 작게나마 사람들의 의식도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살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가격의 기쁨이 커졌다. 불투명함 없이 정당하게 사고 팔 때 예술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걸 민지는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민지가 우연히 시장을 다시 찾았을 때 강 사장을 가게 앞에서 마주쳤다. 그는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하며 민지 씨, 반갑습 그 그림은 잘 걸어두셨나요?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덕분에요. 잘 보고 있어요. 가게도 엄청 달라졌네요. 라며 매장 안쪽을 둘러보았다. 확실히 분위기가 밝아졌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가게 앞에 큼직하게 붙어 있는 내 외국인 공통 가격 안내판이었다. 예, 이젠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더 좋은 작품도 많이 들어왔습. 혹시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 이제는 바가지 씌우지 않습니다. 하하. 민지는 그 웃음에 진심이 배어 있음을 느끼며 함께 웃었다. 좋네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오겠어요. 가게 안쪽을 한 바퀴 돌아보며 그녀는 제법 마음에 드는 작은 조각상을 발견했다.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었을 때 강 사장은 곧바로 옆에 붙은 가격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요거는 5만 원으로 정찰가입니 색깔별로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 보셔도 돼요. 그 순간 민지는 왠지 모르게 뭉클해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투명한 안내 없이 끊임없이 흥정을 해야 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한눈에 가격을 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 감사합니 일단 둘러보고 올게요. 민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다시 시장 곳곳을 살폈다. 어느 가게를 가든 비슷한 표시가 붙어 있었다. 해외 구매자들을 위해 영어로 된 안내문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득 손흥민이 떠올랐다. 정말 그날 함께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나 혼자만 화내고 돌아왔다면 이렇게까지 달라지진 않았겠지. 물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작은 논란과 인터넷상의 분란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남긴 건 사람들의 신뢰였다. 며칠 뒤 온라인에서 민지는 시장 관련 후기를 보았다. 이번에 여행 갔는데 내외국인 할 것 없이 한눈에 가격표가 보여서 좋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일으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같은 글들이 줄을 이었다. 어떤 외국인은 전에는 사람들이 관광 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명확함니 아주 좋아요. 라고 칭찬했다. 그 글들을 읽으며 민지는 정말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구나 하고 실감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 그림을 다시 바라보며 그 옆에 조심스럽게 메모 하나를 붙였다. 투명한 예술 시장을 위한 작은 시작을 기념하며 어느 날 뉴스에 짧게 인터뷰 형식으로 손흥민의 목소리가 또 흘러나왔다. 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시장 관계자분들과 손님들, 그리고 그 사건의 당사자분들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축구 선수지만 그날만큼은 이 시장의 팬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해당 뉴스가 끝나고 민지의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다. 메시지 하나 친구가 보내온 것이었다. 민지야, 너 그날 그 피해자 맞지? 대박이야. TV에 손흥민이 그 얘기했어. 민지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보냈다. 하하, 맞아. 근데 이제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야. 다음에 같이 시장 가자. 예쁜 그림도 많고 가격도 투명하더라. 친구는 곧바로 오케이, 언제 갈래? 하고 들뜬 답장을 보냈다. 이제 그 시장에는 더 이상 숨은 관광객 요금이 없겠지. 민지는 그런 기대를 품고 답장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소파 위에 놓인 작은 그림을 다시 한번 눈길로 쓰다듬었다. 그녀에게 그 그림은 단순한 인테리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소중한 예술품이자 동시에 공정함과 용기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상징이었으니까. 창밖의 하늘이 파랗게 빛나는 오후, 민지는 오늘도 그 그림 앞에서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앞으로도 누군가 부당한 일을 겪고 있으면 나도 외면하지 말아야지. 마침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축구 중계 해설이 어렴풋이 겹쳐 들렸다. 문득 그녀는 TV 채널을 틀어보고 싶어졌다. 오늘 손흥민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해서였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마음 한켠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뿌듯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어쩐지 앞으로의 예술 시장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곳곳에서도 작은 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가격은 투명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하기. 그날 그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번져갈 것이 분명했다.